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실습을 했었죠. 실습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좀 다음날 허리가 좀 아팠지만 이 황토하고 돌을 만지는 작업은 재미는 있는데 그 생각보다 좀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 열심히 그 실습을 하셔서 허리가 좀 아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무거운 걸 들을 때는 이게 배에다 딱 붙여서 요령을 좀 가지고 하면 조금 낫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발코니에 구두를 직접 만드는 작업을 그 하루 만에 끝냈는데 저도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 발코니에 그 구두를 만드는 작업은 3명 일개조로 이렇게 가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정리하고 뭐 해체하고 개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래 만들고 굴뚝까지 쭉 해서 마무리하면 한 3일, 그 상세하게 마무리하면 한 4, 5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이제 하루에 했는데 사실 마무리가 조금 덜 돼서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 한옥하기 전까지 해서 잘 마무리를 해서 아주 훌륭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구들방에서 따끈하게 한번 지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전통구들 시공 기술과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들이 비록 그 전통적인 거지만 지금 현재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어지는 그 상태, 과거의 구두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춰서 재현을 하고 또 더 유리하게 발전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전통을 얘기하면 가끔 그 전통을 그대로 복원하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통의 정신과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활이 변함에 따라서 전통의 그 여러 가지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결국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고 바닥을 뜨겁게 하는 그 방법이고 재료나 그 공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전통인데 전통을 그대로 고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고수해야 하는 전통이 그 언제 시대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대답하기가 곤란해지죠. 제가 청계천 그 복원에 관계돼서 그 연구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록을 보면 청계천 복원을 한 거 보면 원래 자연 그대로 복원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청계천은 그게 자연천이라기보다 인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곡물이 아니라 그 당시 영조 때 그 새로 거기를 만드는 천이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의 개보수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복원한 것이 아니라 영조 때 그 만든 청계천을 복원한 거죠. 어느 시대에 특정한 것을 복원한 거지 아주 옛날 그대로를 만든 거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영조 때랑 똑같으냐 하면 또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고구려 오녀산성이라는 환인현에 가면 산성이 있는데 산성에 마을이 있고 집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할 때도 그것을 집터로 드러내면 집터 밑에 또 집터가 있다고요. 이게 한 200~300년 전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광화문 복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하려고 들춰내면 그 밑에 또 있다고요. 그럼 과연 바로 밑에 걸로 할 것이냐 더 밑에 걸로 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통을 고수해서 전통을 복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시대 거를 할 것이냐 하면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닥을 뜨겁게 하는 방법,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해야지만이 그 전통이 또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그 기능을 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전통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구두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발코니 구두를 했을 때도 그건 뭐 전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런 발코니도 없었고 자재도 그 돌덩어리를 그냥 주워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장에서 딱 잘라온 자재로 사용했고 구들 그 뚝도 옛날엔 돌멩이하고 흙으로 했을 텐데 그럼 자꾸 쌓기가 어렵고 무너지겠지요. 그러니까 벽돌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을 떼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시키니까 우리가 전통 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두를 얘기할 때 이제 구들, 온돌, 캉, 파넬 히팅 이런 용어들이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쓰던 용어는 전통 용어는 구들이고 그 구들이란 것을 한자어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온돌이 됐고 현대적인 이 온수 온돌 방법을 하는 걸로 발전을 했는데 이 온수 온돌 방법은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온수 온돌 처음 한 사람 모르세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아마 건축과를 그 다닌 사람은 알 텐데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제국 호텔을 설계하러 왔다가 그 미국의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일본 추운데 겨울에 와가지고 너무 떨고 있으니까 우리 자선당을 지어놓은 그 일본의 그 집이 있었는데 우리 한옥집이 거기가 구들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좀 쉬게 하라고 그래서 그 자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훈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건축가니까 이 난방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난방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구들이고 이 한국의 전통 난방이 온돌이다. 그럼 온돌이 뭐냐 하고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난로 같은 게 보이질 않아. 서양은 그때 벽난로니까 딱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라디에이터가 이제 있으니까 라디에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라디에이터도 없고 뭐 이 지붕이 나와서 바람 나오는 구멍도 없고 벽이고 바닥이고 천정이고 빤빤한데 왜 이렇게 뜨거운 거냐 이제 하니까 우리 전통 구들은 이 열기는 받아들이고 연기는 딴 데로 밑으로 해서 뺀다. 이러니까 이게 정말로 신기한 난방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난방을 하면 불이 보여야 되는데 불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서양의 난방은 항상 불과 연기와의 씨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불을 떼서 하면 연기가 매우니까 연기를 어떻게 뽑아낼까. 그래서 창문이나 천정을 크게 뚫어서 연기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옛날 건축물은 이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연기를 빼내는 구멍을 만들고 이게 부족하니까 벽에 구멍을 뚫어서 연기를 나가는 구멍을 만들었죠. 그래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을 영어로 윈도우라고 하죠. 윈도우.
그 윈도우가 연기 나가는 구멍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의 뜻이.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니까 당연히 열기도 나가버리겠죠. 열기와 연기가 다 나가니까 이제 다시 추워지고 불이 꺼지면. 그래서 이게 고민을 했는데 라이트가 이 우리의 그 온도를 보니까 연기는 밑으로 해서 나가버리고 열기는 이게 방바닥으로 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그 과학적으로 좋은 난방법이다.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그 바닥은 뜨겁게 하고 위에는 찬 이런 난방법이 정말로 과학적이다. 그래서 라이트가 당시에 그 자서전에 보면 매직 룸이다. 이 그 방이 요술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그래비티 힐링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래비티 하면 이제 중력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게 무게가 무거운 건 이게 떨어지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인 것처럼 열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는 이 자연적인 난방법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비티 힐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하면 당연히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밑에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난방 방법은 다 이 공기를 뜨겁게 하는 그런 난방법이고 대류를 이용하니까 위에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이게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닥을 곧장 뜨겁게 해서 복사로 해서 뜨겁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광훈 교수님한테 그 강의를 들을 때 복사, 대류, 전도 중에서 복사만 이렇게 그 매질을 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달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올 때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오듯이 이 복사열은 그 대류나 전도랑 다르게 매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방 안의 온도가 분포하는 이런 난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적인 난방법이다 하고 이 라이트가 생각을 했고 감동을 한 거죠. 우리 전설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서산대사인가요? 그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방에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수염이 허옇게 고드름이 얼어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 아짜방을 제가 그 복원하러 갔다가 거기 주지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불을 뜨겁게 했을 때 이렇게 딱 앉아 있어서 도저히 이 불을 그렇게 떼면 뒤일 텐데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팁을 주더라고요. 아마 그 스님이 그 가부좌를 틀을 때 이 그 이렇게 앞에서 보면 뜬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앉아서 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살짝 괴가지고 딱 이렇게 앉은 그런 그 결과부자가 있대요. 그럼 앉아 있으면 바닥에서는 떨어져 있고 그 대신 이렇게 그 아슬아슬하게 이제 앉아 있는 채로 있으면 앞에서 보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닥이 뜨거워도 견디지 않았을까. 그건 미리 다 훈련을 해가지고 아마 했을 거다.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트가 그 온도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그 주택들을 설계합니다.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들은 지금은 다 세계 문화유산 내지는 그 미국의 다 문화재입니다. 그게 다 바닥에 이제 온수 온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라지에타를 바닥에다 깔아서 바닥을 뜨겁게 한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역수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들밖에 없었고 이제 대신에 구들에 불을 떼다가 그 다음에 연탄을 떼게 됩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탄 떼던 시절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탄을 뗄 때는 항상 그 이렇게 숨 안 쉬고 이렇게 구멍을 맞추느라고 항상 애를 썼죠. 근데 이게 방바닥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 연탄 화덕을 방바닥 밑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었었죠. 쭉 밀어 넣었다가 꺼냈다가 밀어 넣었다 꺼냈다가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바닥이 그 시멘트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열기를 계속 받으면 이게 추웠다가 더웠다 하면 바닥이 갈라지게 되니까 바닥 틈으로 이제 연탄 가스가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면 일산화탄소는 이제 무색 묻히니까 이제 가스 중독이 돼서 그 이제 정신을 잃고 죽게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의뢰 그 많이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항상 보면 뭐 돌아가시고 뭐 저도 돌아가실 갈 뻔한 적이 여러 번. 왜냐면 추우면 불 떼야 되니까 이 못 일어나고 있으면 막 이제 김치 국물인가요? 또 동치미 국물 이렇게 마시고 의뢰 그러다가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우리가 추위는 견뎌야 되는데 연탄가스가 위험하니까 이 난방을 해결해라. 그래서 당시에 프로젝트로 해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바닥 난방이나 이런 것을 하나 보자 연구를 쭉 해보니까 우리는 바닥이 따뜻해야 되는데 미국의 라이트라는 사람 건축가가 개발한 이 온수 난방법이 있는데 이게 그 가스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떼니까 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걸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화덕 주변에다가 물통을 만들어서 불을 떼서 물을 이제 그 돌려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거꾸로 역수입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공을 했는데 이게 보통 2, 3년을 채 못 가가지고 뭐 물이 새거나 뭐 터지거나 해가지고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새로 깔아야 했어요.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은 동파이프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 정착이 안 되고 여러 그 발전을 하다가 이제 온수 소위 엑셀 파이프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엑셀 파이프가 지금까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수 보일러나 엑셀 파이프 형태로는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거의 쓰기 때문에 그 외국의 보일러들은 그러니까 보일러가 결국 아궁이거든요. 아궁이 불 때는 아궁인데 외국의 그 아궁이 보일러는 대부분 대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고 보일러도 크게 떼가지고 여러 집을 하는데 우리는 한 집 한 집이 다 개별 난방으로 된 개별 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개별 보일러 시장도 크고 회사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경동보일러, 그 아버지 방에 뭐 나들이해죠 하는 그 선전 나는 경동보일러, 또 거꾸로 귀뚜라미 보일러, 로켓, 로보트 뭐 해서 어쨌든 많습니다. 그 이런 보일러 회사가 그 서양의 보일러 회사랑 비교하면 우리가 기술이 바닥 난방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규모 그 난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압력도 높지 않고 또 저온 난방법입니다. 저온. 저온이라는 것은 우리 그 인체 온도에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물을 보내는 거죠. 서양의 난방은 고온 난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나 관공서 과거에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면 막 이렇게 떵떵 소리가 나고 그랬죠. 그걸 워터 해머라고 그러는데 이제 워낙 뜨거운 게 가면 멀리 갈 수 있고 손실이 적으니까 뜨겁게 해서 보냅니다. 스팀이나 물이나. 그래서 압력도 높고 그래서 열 손실도 많고 기계도 커지고. 근데 우리는 항상 작은 보일러고 가정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보일러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근데 불행히도 제가 그 중국에 있는 그 상해 이남 지역은 중국은 법적으로 그 난방 설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난방은 다 국가에서 이렇게 공공 난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상해 이남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난방이 법적으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겨울이 되면 한 5도 정도 이렇게
10도 사이인데 난방이 없이 5도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 털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놔요. 왜냐하면 집안이 춥고 바깥이 그래도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제적 수준이 높아가니까 집에서 그렇게 털옷을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옷을 벗게 되고 이제 문을 계속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닫게 되니까 난방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난방이 이제 바람으로 하는 이제 에어컨 시스템하고 이제 이 온돌 난방입니다. 근데 에어컨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게 숨이 막히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고급 집은 다 바닥 온수 이제 난방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건 개별이니까. 이건 나라에서 안 해주니까. 사실 그래서 난방 시장은 실제 추운 지방에 우리의 보일러나 난방이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운 지역에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동 보일러가 이 북쪽 연변에 그 공장이나 사무소를 차렸다가 거기서 물 먹고 이제 내려왔죠, 아래로.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그 공공난방 대규모로 하는 지역 난방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다 그거는 자기네들 난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이 이런 개별 난방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다 개별 난방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가스로 하든 기름으로 하든 보통 이제 가스로 많이 하지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 우리 보일러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유럽의 보일러 제품,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쪽 보일러 제품에 빌려서 시장 점유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거는 그 서양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 국가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당연히 그걸 비싸도 쓴다고요. 근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우리께 훨씬 더 바닥 난방에는 적합하죠. 얘네들은 워낙 그 대규모 난방용으로 하다가 줄여놔서 가격도 비싸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그 바닥 온돌 방식, 그러니까 온수 온돌 방식이 우리 전통 방식이고 이게 우리 구두리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전통하는 사람들이 온수 온돌이나 바닥 난방은 이거는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다, 이건 구두리 아니다, 이건 온돌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고 전통하는 사람들이 이걸 연결을 전혀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닥 온수 온돌은 서양께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물론 개발은 그 라이트가 있지만 그쪽에서는 쓰질 않았어요. 물론 원천 기술은 우리 거죠. 왜냐하면 바닥을 뜨겁게 하는 우리 기술이 원천 기술이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독일에도 그게 있어요. 바닥으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온수 파이프 대신에 거기 바람을 집어넣어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게 특허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그 바람 집어넣어 불길 하는 거 우리가 만드는 게 수천 년 전에 하던 거잖아요. 그 서양은 그걸 지금 특허를 내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현대 온도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외면을 당하게 되고 점유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둘이라는 말과 온돌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저는 구둘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지요. 우리 전통 단어니까. 근데 온돌이라는 용어도 우리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나라밖에 안 쓰니까. 그리고 영어로도 ONDOL 딱 해서 이 보통 명사화 돼 있고 마당도 돼 있으니까 이 온돌이 우리 거다. 그래서 온돌 학회라고 이름까지 바꾼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이 온수 파이프, 경동 보일러, 무슨 보일러 제품들도 우리 온돌의 기본 틀을 가지고 그 장점을 이어온 거고 우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돌을 세계 문화유산에 집어넣고 온돌을
현대온돌까지 이어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음에 온돌 매트 시장입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한 4번째 정도 규모라고요. 아주 큰 시장인데 이 온돌이 바로 우리가 종주국이고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이 한국 하면 온돌 이렇게 하면 이 온돌 제품들이 충분히 생산이 있고 그만큼 좋은데도 잘 안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온돌 이제 전도사가 저랑 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온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것이 우리 온돌 침대고 온돌 매트고 온수 온돌이고, 그래서 이 온수 온돌의 그 온도가 온돌 표준을 만들면 이게 세계 시장에 또 영향이 크거든요. 그 표준을 만들 때 우리 전통 온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전통 온도를 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온돌 서양은 그 온수 온도를 지금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온수 온도를 하긴 하지만 온수 온돌로 도로 그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걸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 해서 우리는 쾌적을 느끼는데 이 온도 공기를 뜨겁게 하는 걸로만 하게 되면 이제 표준이 달라집니다. 공기를 뜨겁게 하는 표준은 공기 온도는 25도를 넘어가면 너무 뜨거워서 못 쓰게 되고, 바닥 온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인체 온도인 36도 5분 이상 올라갔을 때 쾌적해집니다. 그래서 표준이 우리는 좀 높아져야 되고 서양으로 공기를 뜨겁게 하면 또 낮아져야 되고, 근데 표준을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점유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배우는 것은 전통 온돌이 현대화되고 이것을 이어올 때 우리의 전통적인 건강 건축의 그 기능을 가져온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통 온돌이 현대화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온수 온돌 개념으로 해서 약 한 3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사실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서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돌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물을 뜨겁게 해서 돌리는 것 말고 전기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들로 급속히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느려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 가정용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양은 가정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쓰죠. 전기 요금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면 겨울에 그 누진 그 전기세 적용이 돼 가지고 분명히 이 그 전기 제품 이거 파는 사람은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라고 그랬는데 실제 사용을 하면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거는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가 가정용이 이 그 누진 체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이제 이게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전기 수요 문제도 있고 그걸 만약에 가정용을 그 누진을 안 하게 되면 수요도 급증할 수 있고 또 한전의 수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또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전기 쪽으로 많이 발전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기 쪽은 이제 펜션을 한다든지 이제 오피스 빌딩이나 뭐 교회나 일반 이런 관공서 건물은 이 전기로 하는 것은 누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전기로 하면 전기세가 싸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전기로 하는 것은 이 통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뜨겁게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그만 나가겠다 하면 딱 꺼버리면 되는 그 순간까지가 예열 시간이나 잠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설비도 과거에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이제 설비도 많이 그 대량 생산이 돼서 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선 시스템으로만 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전기장판 할 때 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선 주변만 뜨거워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했는데 어쨌든 그 열선에서 실리콘 열선 하다가 최근까지도 이 발열 필름, 이건 박판형 발열체라 그래서 필름처럼 생겨서 까만 이 필름을 넓게 펴서 하는 이런 거가 많이 사용이 됐고, PE 불소수지 기반해서 지금은 이게 점점 이제 에너지도 절약이 되면서 하자도 많이 없어지고 사용하기 편한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자파라든지 또는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가 하는 문제가 여기 항상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막아야 될 문제죠. 그 시장 규모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증가하게 되느냐 하면 그 난방을 하지 않던 지역이 난방을 급속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영하로 안 떨어지는 데서는 난방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하로 안 떨어지는 열대 지방, 또 아프리카나 이런 적도 지방의 산악 지방 이런 데서도 이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게 커지고 있습니다. 난방의 시장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겨울에 뭐 적당히 춥게 살았는데 이제 아주 덥게 살기 때문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그래서 이게 급속도로 커져서 이 온도월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도 원래는 온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들이란 말을 썼고 이걸 온돌이란 글자를 만들어서 번역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온돌이란 글자만 가져가 가지고 또 온돌 발음을 잘 못하니까 온도루 이렇게 해서 쓰고, 그게 사실 ONDOL로 이제 퍼졌죠. 온돌로. 뭐 육가단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수 온돌이나 그런 난방법이죠. 중국도 원래 이제 캉이라는 우리 전통 온돌 비슷한 입식형 온돌이 캉이 있었고, 지금은 중국도 다 온수 온돌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띠누안, 띠르어, 지열, 지난 이런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난방에서 급격히 난방 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으로 구들이 계속 발전을 하지만 원래의 장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제일 장점은 두한종렬, 두냉종렬,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한다. 이건 뭐 만고의 진리지, 이것은 우리나라나 동양의 진리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부터 서양의 모든 의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과거 의사들은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의술이나 약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이걸 많이 하면 그만큼 그 수익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이렇게 생활하려고 애를 쓰죠. 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게.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뜨거우면 일단 뇌세포는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게 유명한 그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뭐 과거 구들의 단점은 불을 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또 구들은 이 부뚜막형 구들이라서 아랫목은 뜨겁고 위에는 차다든지 공간의 사용이 뚝 떨어지는 점이 있었죠. 물론 예전에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 이렇게 조그만 부분만 뜨겁게 해서 이제 버티는 그러한 형태로 살았지만 지금은 뭐 방을 다 써야 되니까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전에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경우인데, 그게 과거의 주택에서는 작은 부분만 난방하고 거기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겨울을 날 수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 방법인데, 지금은 방을 넓게 쓰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방 한 칸만 뜨겁게 하면 가족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방에 다 모이겠죠. 각자 안 들어가고. 지금은 들어오면 다 각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 온돌이 없어져서 가정이 파괴됐다.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돌은 모이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뭐 다 뜨겁게 하니까 다 흩어지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전에는 아무리 형제간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잘 때는 다 이불 아랫목 쪽에 모여야 되니까 또 부딪히면 화해가 되잖아요. 싸우다가도 일단 부딪히면 뭐 어떻게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근데 한번 딱 틀어지어서 싸우고 나면 안 봐. 그러면 며칠 안 보고 그냥 컴퓨터만 보든지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와서 안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온돌 난방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 온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 전통 온돌 난방은 그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불을 떼면 습기를 제거해서 쾌적한 실내 이제 환경을 유지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고, 요즘 들어서는 이 온돌 난방을 하면 이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열을 묶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실내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열기 자체를 이 실내 온도를 전체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외 기온차가 커지면 부하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부하라는 게 그 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바닥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내 온도를 내려주니까 그 난방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 교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방바닥에 있는 잡열을 가지고 또 그 환기를 시킬 때도 직접 외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이 방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에 구들 밑으로 찬 바람이나 뜨거운 바람을 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제 환기를 할 때도 직접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방바닥을 통해서 들어오면 방바닥의 잡열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우리 전통 방법의 장점을 이용해서 실제 특허도 나와 있고 우리 LH 공사나 이런 데서 다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환기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환기를 하면 찬 바람이 들어오면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그 전통 온돌의 장점을 이용한 그 온수 온돌 바닥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전통의 방법은 중요한 게, 전통의 방법에 여러 가지 콘텐츠, 어떤 기술, 노하우가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잡아당겨서 현대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수 온돌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새는 그 온돌 침대인가요? 온돌 침대, 뭐 또 흙 침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온돌 제품에도 이용이 되죠. 사실 그 중국에도 침대 붐이 많이 일어서 이 별 5개 그 돌침대 요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 실제 구두를 연구하고 해보면 돌보다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흙 침대가 필요한데, 단순히 흙만이 아니라 또 온도를 그 추결을 하려면 흙보다는
돌이 있어야 되니까 돌하고 흙하고를 잘 접목시킨, 그리고 돌 밑에 항상 시커먼 그 탄소, 시커먼 재가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이 또 나온다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숯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요새 침대 중에서 그 비싸고 좋은 게 이 숯침대. 근데 숯하고 돌하고 흙하고 요게 잘 가미된 침대들이 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돌침대 형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매트에서도 이제 이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장판을 할 때 그냥 비닐 장판으로 하면 비닐의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마루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달은 잘 되면서 느낌이 좋은 그런 자재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쓴 장판의 그 효과를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 여러분들의 방바닥을 시공할 때도 그래서 이 그 민속 장판이라든지 그 숯장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를 잘 전달하면서 그다음에 숨 쉬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비닐 장판으로 해버리면 이게 숨을 안 쉬니까 이게 붙어요. 그리고 그 촉감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돌하고 흙하고 숯하고 이런 전통적인 자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기능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살려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고, 이 콘텐츠는 전통에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난방을 할 때 아까 그 복사열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사열은 결국 그 아래쪽하고 위에 쪽이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아래하고 위하고 온도차가 크게 되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우면 쾌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온돌 난방이 바로 이런 아래하고 위하고 온도가 비슷하고 바닥은 이렇게 뜨거워서 가장 쾌적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전통 난방이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방바닥에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습도를 유지한다. 사실 요새 그 신문에 계속 그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사실 가습기를 썼는데, 가습기에 그 살균제가 이 폐에 들어와서 이 폐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불구자가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전통에서 답을 찾으면 간단한데 새로운 걸 개발해서 뭔가를 하면 이게 한 20-30년은 지나봐야 아는 거죠. 성면이 그랬고 요번에 그 살균 가습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과학을 너무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좋다 이렇게 하면 현재까지 검증된 걸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세월이 지나서 검증을 더 자세히 하게 했을 때 이제 나빠지는 게 나중에 나온다고요.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역사 그리고 이 연식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데, 우리가 주거라든지 온돌이라든지 우리 생활이라든지 건축에 있어서는 이 전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것에 대한 그 관록을 우리가 그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랜 기간
써왔던 이 바닥 난방 방법, 그게 이제 온수 온돌 난방 방법으로 발전을 해서 아직까지도 온수 온돌은 그래도 큰 문제점이 없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온수 온돌의 항상 문제는 수맥파의 문제가 있다. 항상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검증을 좀 해봐야 할 문제가 되겠고, 전기 온돌도 이게 전자파라든지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우리가 많이 갖고 다니면 건강에 분명히 안 좋은데 실제 그 황토방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안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황토방이 지하실 비슷해 가지고 전자파를 왕창 차단해 버립니다. 소리는 들려요. 근데 이거는 차단한다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 왜라는 질문은 아직은 과학적으로 그걸 잘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황토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음성이라든지 이런 그 전자파 차단 성능이 이제 좋은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핵실험을 할 때도 흙 속에서 하고 흙이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어서 흙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닥이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물론 온돌로 하면 깨끗하잖아요. 먼지도 안 쌓이고, 라지에타나 이런 걸로 하면 항상 그 주변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 공기 난방 방법은 결국 공기를 돌리게 되면 먼지가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걸 마시게 되니까 이 온돌 난방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온돌 난방은 이제 복사 난방이고, 복사 난방의 장단점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사 난방을 했을 때 우리 건강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면이 넓고 미리 방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죠.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온수 온돌이 가장 그래서 비쌉니다. 우리는 근데 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비싼데 왜 우리는 싸? 우리는 전 국민이 다 이걸 쓰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거 하는 재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서양은 이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걸 다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만 한다고요. 자재도 아주 귀하고. 우리가 이제 한옥이 지금 아직까지 비싼 이유가 한옥은 다 쓰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재가 많이 생산되고 한옥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그 만들게 되면 분명히 싸질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은 그 이런 온수 온도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훨씬 더 비싼 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습식 공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 재료의 두께에 따른 실용 변동비인데요. 그러니까 황토벽으로 했을 때 가장 실온 변동비가 작다 그 말이에요. 실제 실험을 간단하게 제 연구소에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지어놓고 그 온도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난방을 하지 않고 그냥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놓고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지 실험을 해보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했을 때하고 흙으로 했을 때하고, 흙으로 했을 때가 온도 편차가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식지 않고 빨리 뜨거워지지 않고 항온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면 더 춥거나 더 더워지고 더 습하거나 더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황토로 했을 경우 바닥만 황토로 해도 난방을 하면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덜 올라가고 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추우니까 조금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바깥이 더우니까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기능이 바로 흙과 황토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만 황토로 하면 그만큼 쾌적해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같은 온도로 해놓고 황토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난방 기구를 바람을 막 불어넣어. 25도를 딱 맞췄어. 그리고 황토로 하고 한쪽은 시멘트로 했어. 그러면 황토로 했을 때가 떨어지는 게 덜 떨어지고 시멘트로 하는 게 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황토가 그만큼 항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실험 결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닥하고 천정하고 온도 차가 우리 그 전통 온돌로 했을 때 가장 그 항온성, 그다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전통 온돌하고 현대 온돌하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쭉 변화가고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는데 땔감, 연탄, 석유, 가스, 전기 이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땔감만 유지해야 된다. 사실 땔감도 전에는 우리가 땔감이 없어서 이게 옥수수 때나 콩깍지나 뭐 건초더미나 이런 걸 많이 뗐었죠. 사실은 장작은 비쌌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보다 장작하는 사람이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땔감 아궁이에서 연탄 아궁이로 변화. 그래서 전통적인 구들과 현대적 구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현대적인 구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연탄 구들이 등장을 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이 전통 구들과 이 그 온수 온돌과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게 이 연탄으로 하던 시절이 딱 그 중간입니다. 연탄 시절이. 그 연탄은 연탄으로 해서 온수 온돌을 했기 때문에 이건 땔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구들장 하는 식도 아니고 그래서 연탄 구들이 온돌 전통 온돌과 현대 온돌의 중간 정도가 되죠. 초창기에 그 주공 그 아파트는 연탄 아궁이로 썼었어요. 아시나? 그 아파트에서도 썼다고요. 저는 이걸 많이 못 봤는데 그 연변에 가니까 아파트가 쫙 있는데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불을 떼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연변에 가면 이 한족이라고 중국 본토배기들이 있고 우리 조선족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데 아파트를 똑같이 지었어. 짓기는. 근데 우리 조선족 아파트는 다 이렇게 층고가 높아요. 왜냐하면 구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만큼 높이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그 불을 떼서 밥하고 국하고 뭐 난방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고 야, 이 아파트에서도 하는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다 사라져 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파트 베란다에 구두를 놓으면서 새롭게 이제 왜냐면 건강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 좀 뜨거운 거를 좀 찾고 싶은데 이게 없으니까 굴뚝을 쫙 뽑아 올리고 베란다에 이제 구두를 놔서 온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구들에다가 땔감을 나무 땔감을 떼지 않습니까? 지금 김천의 한옥 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 연탄을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해서 그래도 같은 효과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원적외선 발효 다 뭐 연탄으로 하는 것은 가스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거는 이미 그 쭉 하다가 실패해 본 방법이죠. 왜냐하면 연탄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는 그 독가스거든요. 그래서 무색 묻히고 그걸 호흡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사용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10여 년 동안 저희들이 경험을 충분히 해서 이건 불합격해서 이제 퇴출된 거죠. 성면 퇴출되듯이
연탄으로 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탄으로 떼는 거는 굴뚝이 반드시 곧장 빠져나가야 되는 형태로 돼야 되고, 밑에서 굴뚝 없이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탄 난로는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이 굴뚝으로 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처음에 탈 때 가스가 많이 나요. 처음에 일단 타고 나면 그렇게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 그 큰 창고나 이런 데서는 연탄 난로가 모든 난로 중에서 제일 저렴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조그만 가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유가 그만큼 저렴해요. 실제 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뚝만 잘 뽑아 놓으면 그 제일 저렴한 난방법이 연탄입니다. 연탄이 제일 싸고, 그리고 다루기도 쉽고요. 가스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렇게 난로를 딱 사용하면 그 처음에 붙을 때만 좀 그렇고, 뚜껑을 딱 닫아 버리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연탄 난로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거긴 뭐 가난한 사람밖에 안 쓰니까. 계속된 질문인 그 연탄을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는 쓰지 않았습니까? 난방 이게 쓰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연탄이에요. 예. 근데 그 지금 땔감 난방을 했을 때 지금 온돌의 구조다 뭐다 이런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인가요? 그 신천 같은 경우에? 아니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데, 이제 빠져나가다가 언젠가 틈이 생겨서 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딘가 금이 가서 셀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다른 연기가 아니라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데다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뭐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걸 잡는 게 연통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잡기가 쉬워요. 근데 구들은 연통이 아니라 전체가 다 터져 있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나무장작이라든지 다른 그 땔감을 쓰는 거는 이렇게 다른 가스 나오는 게 유독가스가 훨씬 적죠. 일산화탄소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적고. 그렇지만 이제 연기가 그것도 많이 새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약간의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구들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떼다가 이게 질식돼서 죽는 사고가 가끔 왕왕 나옵니다. 그게 그 이제 이 구두를 계속 사용하면 괜찮은데, 구두를 사용하다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딱 멈춰버리면 여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그 이제 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습해지기도 하고, 이게 단단하게 굳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을 자꾸 떼주면 이런 쥐나 이런 동물, 그다음 습기가 자연히 제거가 돼 있는데, 만들어 놓고 한참 쉬었다 떼는 구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지어놓고 그 짓자마자 이게 잔치 벌리고 술 잔뜩 먹고 불 잔뜩 떼고 이제 자게 되면, 그때 마침 이제 가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아니더라도 산소가 결핍돼도 마찬가지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주택은 이 단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창문도 단열이 완벽하고 벽도 완벽해서 조금 바람이 좀 통해주면 좋은데 잘 안 통하거든요. 춥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그 취약할 때는 이제 이 일산화탄소라든지 공기가 희박할 때는 위험해지는 요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도한 단열은 그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때 이렇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남녀 관계도 약간
약간 유도리가 있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딱 하면 실수 한 번 하면 끝장나면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우리 한옥은 그만큼 좀 여유로운 사실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이 한옥은 편리한 주택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주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도 이게 기능적이고 완벽한 사람보다 이 편안한 사람이 좋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뭐 굉장한 사람이랑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좀 편안해야 되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번 실습을 해보니까 거의 다 편안했습니다. 그중에 한두 명이 약간 까시러지기도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이게 구들이 완벽하고 좋다 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게 뭐 말끔하지도 않고 매뉴얼대로 딱 정해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오랜 기간 수천 년을 위해서 이어온 데는 그만한 힘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느끼면서 편안한 주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로는 상당히 과도기죠. 이게 현대에서 과거에서 현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검증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수 온도를 만들면서 딱 정착을 한 거죠. 전 세계에 쫙 퍼뜨렸죠. 그 온수 온도를. 전 세계에 진짜 퍼뜨렸어요.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전통 구들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양의 판넬 히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다. 이건 우리의 전통 온돌의 기술이다. 왜냐?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수를 하고 온돌의 종주국, 온돌의 원천 기술, 뭐 바닥에 바람을 넣어서 특허를 냈지만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특허를 뭐 수십 개가 될 만큼 아짜방도 만들고 뭐 바닥을 우리 그 대돈골에서 불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내려갔다가 이게 불을 자유자재로 쓰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요. 불은 무서운 거거든요. 다 태우니까 건드리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그 불을 깔고 누워서 베고 잤으니까 대단한 민족이에요. 불같은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불의 후예들,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불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도 잘하고 도자기도 잘 만들고 그리고 그 주철 장인도 많고 그리고 밥도 잘 짓고요. 그래서 이 온수 난방이 온 것이 남의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전통 구들에서 우리가 개발한 우리의 좋은 난방법입니다. 사실 온수 그 파이프 난방을 하면서 우리 이제 아파트가 꽃을 피우게 된 거지요. 이 그 아파트 온수 난방법은 우리가 개발했지만 우리 그 사는 우리 문화를 유지시킨 겁니다. 처음에 그 주공에서 마포 아파트, 반포 아파트를 할 때는 다 라지에타로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라지에타 문화니까. 근데 우리는 싫다. 바닥이 뜨거워야지, 따뜻해야 이게 집이 편안하지. 어떻게 방바닥이 차가워서 신발 신고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서양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 신을 신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신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가 빨라요. 왜냐하면 신고 벗고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집에 신을 벗고 들어가면 그만큼 정주 개념이 강하다고요. 정주.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앉아서 생활할 수 있고 앉으면 화해를 한다는 거고 앉으면 서로 사랑을 한다는 거고 서 있으면 뭐 이게 뻗쩍 서가지고 뭐 친밀감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신을 벗는 그런 생활을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아파트는
이 서양의 아파트랑 전혀 다른 개념의 우리의 이제 주거로 정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범주를 넓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도 이제 한국의 한옥이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평면 자체도 마당 비슷한 거실이 있고 신을 다 벗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 문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아궁이나 구두를 만들게 되면 이 연기 나고 또 불을 직접 대면 화재가 위험하고 이 정착이 잘 안 돼 있죠. 중국이 요새 그 갑자기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셔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재미난 중국 얘기. 우리 그 카카오 택시 있죠. 그래서 이게 전화를 하면 아니 카카오톡으로 하면 이 오는 택시가 있는데 중국은 택시가 그 카카오 택시 같은 택시가 있거든요. 띠디다처라고 그러는데 그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주 잘 결합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그 온돌 얘기를 하다 이렇게 벗어났는데 이제 비슷합니다.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그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간에 중국은 반나절이면 다 도착을 합니다. 그게 온라인만 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건이 가려면 결국 누가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오프라인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오프라인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골목길이 됐던 뭐 산악지가 됐던 그 쉬는 날이 됐던 다 배달이 되는데 재미난 게 그 배달하는 인력이 수백만 명이 훨씬 넘는데 그 하도 오토바이나 그런 차들이 좀 고물이잖아요. 이 배달 차들이 그게 이제 3년 차도 있고 무슨 차도 막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북방의 어느 도시에서 이 3년 차들이 너무 다니니까 교통 질서도 교란되고 매연도 많이 나니까 이거 못 다닌다고 딱 법으로 정했어요. 중국은 법으로 딱 정하면 그냥 끝이니까. 그 배달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로 이게 배달할 수가 없고 골목길도 있고 뭐 산지도 있고 자전거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배달했는지 아세요? 오늘의 수수께끼.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응? 이건 뭐니까 사람이 전달해서 안 되고 말 타고 전달했어요. 말. 제가 이제 말하면 도저히 그 다닐까 하는데 말은 교통 법규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도 운전면허증 시험 보면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 다 그러니까 말하고 차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 대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생각이 잘 안 나시나?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 게 교통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요. 음주운전도 안 걸려요. 말은 안 취했으니까.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인데 실제 지금의 유리한 방법도 됩니다. 이게 말은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음주운전도 안 걸리잖아요. 왜냐면 내가 먹었지 말이 먹었나. 아까 띠디다처 얘기를 했는데 차를 부를 때 이제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럼 네 종류가 있어요. 대리운전.
따이마라고 그럽니다. 그럼 뭐 대리운전은 똑같아요. 우리랑 대리운전을 부르면 근처에 있는 대리운전기사가 옵니다. 그것까지는 같은데 이 친구들은 직업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가 보통 저녁 때 오면 우리는 그 막 전화하고 찾고 막 열심히 이렇게 뭐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명찰이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빛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멀리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는지 알아요. 일단 번쩍번쩍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그 모터처 비슷한 그러니까 그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쫙 나타나요. 빨리 오죠. 그리고 번쩍번쩍하니까 금방 알고 제복 입고 있고. 그래서 가자. 그러면 전동 오토바이를 탁 접어서 트렁크에 딱 넣고 가서 온다고. 그러니까 가격도 싸요. 왜냐면 자기가 갔다 자기가 오는 거니까. 이제 그게 한 방법이고, 이건 술 먹었을 때 대리운전. 또 하나는 콰이처 있고 쫌처 있고 순풍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쫌처는 이제 전용 차라 그래서 고급 차입니다. 그래서 뭐 벤츠나 아우디나 아주 고급 차가 오는 건데 그건 차를 타면 이렇게 그 음료수도 주고 신발도 갈아 신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향수가 쫙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고급으로 딱 가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요금은 뭐 똑같고 그다음에 콰이처는 이제 빨리 오는 차입니다. 물론 택시하고 비슷한데 택시도 있고 그냥 택시 요금하고 같이 내는 건데 제일 그 좋은 거는 순풍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출퇴근하는 사람이 손님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고객이 되기도 하는 체제인데 내가 매일 아침에 어디로 출퇴근한다 그러면 자기가 올려놓으면 그 시간에 와서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합승 말고 뭐죠? 카풀이죠, 카풀.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고 딱 올리면 근처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워서 가는 거고 가격도 물론 흥정이 되고 그래서 얼마다 올리면 뚝 눌러서 이제 얼마짜리 해서 모여서 가고 시간도 정하고 그러니까 한 대여섯 종류가 인터넷으로 다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서 항상 연결이 됩니다. 공항 갈 때도 그렇고 아주 그 편리하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현재에도 전기가 나가거나 물이 끊어지거나 이럴 때는 우리 상당히 멘붕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 전통적인 방법이 일부 있을 때는 충분히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풍처 재밌지 않나요?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그거 잘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누구 친구가 왔을 때 이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이제 호텔에 태워서 보낼 때 내가 호텔까지 안 가고 뭐 순풍처나 무슨 콰이처를 불러가지고 딱 태우면 이 휴대폰에 이 차가 이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딱 내리면 제가 꾹 누르면 비밀번호 눌러서 요금을 결제하라고 나오면 꾹 누르면 요금이 결제돼서 이제 처리가 되니까 나도 현찰이 없어도 편하죠. 운전기사랑 시비할 필요도 없고 가는 길이 항상 최단거리로 가니까 이렇게 돌고 이럴 우려가 없고 내려서 그러면 이거 꾹 눌러서 결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결제를 안 하면 계속 튀어나와 결제하라고. 그래서 결제를 할 때까지는 그걸 이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떼어먹을 수 있어요. 다시는 안 들어가면 되니까 거기로. 근데 자주 이용을 하면 이제 보너스가 계속 붙어요 또. 근데 이게 일부는 불법이고 일부는 적법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다 불법으로 할 텐데 친구가 친구 태우고 가는데 불법은 아니잖아요. 돈 받으면 또 불법이 되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려서 한참 있다고 보통 결제를 해요. 왜냐하면 내리고 탈 때 돈을 거래하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꾹 누르면 이제 돈이 그때 나간다고요.
10분간 휴식하고 후반전 하겠습니다.